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100세 시대라는 말 요즘 참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진 만큼 이제 월급만으로 은퇴 이후에 노후를 준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돈을 어떻게 벌어서 쓸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겠죠.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에서는 오늘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 재테크 플랜을 마련해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153-2594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겠죠.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RSN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와 장혜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건강 꼭 챙기시고요. 자, 건강만 챙기지 마시고요. 자, 최근 여러 가지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 자, 바로 자산 관리, 바로 이 해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바로 이런 시간, 바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꼼꼼히 챙겨도 주시고 드리면서 동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랜 A, B, C까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자, 오늘 채널 고정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인사 말씀부터 아주 든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혜원 대표님 인사 말씀도 들어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부동산 답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부동산 답이라는 게 이제 매도 매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컨설팅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찾지 못하는 게 바로 부동산 답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시원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기대하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 사례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도 결혼을 하고 지금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내와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 시기도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 청주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서울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차익이 발생할 만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서울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청주에 거주하고 계신 50대 남성이신데요. 아무래도 본인 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실리적인 부동산을 투자하시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자분의 상황부터 우리 이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얘기 좀 들어보니까 정리 일단 간단히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청주 거주 그러면서 지금 현재 50대 아무래도 노후를 좀 준비하신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되고, 자, 4, 5년 뒤에 정년 퇴직을 하니까 자, 지금 자산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얼마나 또 자산 관리가 더 필요하냐라는 이런 부분, 지금은 조금 아마 그런 부분에 니즈가 좀 필요한데, 자, 이미 이제 청주에 부동산 있는데 부동산 매도 후 자, 서울 쪽으로 차익형 부동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인데, 자, 예산 크지 않습니다. 한 1억에서 2억 정도. 이 정도의 이 재테크 상황, 제가 좀 한번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더니요. 일단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년퇴직이 좀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그때 맞춰서 가장 가치 상승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우리 솔루션 역시나 좀 들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마 오늘 이 방송 좀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좀 귀담아 들으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재테크, 특히나 자산관리 측면으로 하면 이 단답형으로 정답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실제 단답형 정답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드리는 이 얘기 중에 포인트는 바로 방향성입니다. 자, 재테크나 자산관리의 방향성.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도요, 저희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3원칙.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수익성, 수익이 나야 되죠. 안전성, 안전해야 되고요. 환금성, 바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의 방향성에 일단 입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동시에 바로 3원칙이 있으면서도 3요소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강령, 우리가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방향성은 바로 3요소인데 자, 3요소는 뭐냐? 자,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투자 그러면 매수를 했다 매도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매수 타이밍 중요합니다. 동시에 매도 타이밍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 두 번째 바로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요. 자, 부동산이 그냥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한정돼 있으니까 결국은 투자에 대한 부동산은 이 지역을 어느 곳에 선정하느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자, 투자에 대한 세계에서는 부동산 바로 이 상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부동산. 그래 부동산 하나. 이게 아닙니다. 자, 부동산도요. 상품을 좀 나눠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아시는 주택이 있고요. 토지, 바로 또 이 상업용. 그래서 세 가지 항목 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기본 방향을 이해하시면서 어느 지역, 어느 상품, 어느 규모, 언제 할 거냐. 자, 기본적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권을 생각을 하셨는데, 자, 서울권 기준에서 2030 서울 플랜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서울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요, 바로 강남, 서울 중구, 영등포, 자, 그 사이에 바로 용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대부분요, 이 지금 찍은 이 지역들은요, 이 정부에서 규제 정책, 바로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다 묶여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정부에서 규제 정책하면 무서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요즘 말하는 학교에서 이것은 찍어준 정답이다라는 컨셉 때문에 그래서 지역으로 볼 때에는 서울, 중구, 강남, 영등포 그 안에 딱 삼각형으로 구도되고 있는 용산 쪽의 지역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지역 안에서도 지금 원하시는 게 바로 차익형입니다. 자, 이 차익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익 구조로 하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하나가 시세 차익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세 차익. 두 번째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 바로 임대 수익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노후 준비하시는 분 아직 정년퇴직 노후가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4, 5년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 수익보다는 차익형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런데 예산이 이 큰 금액 같으면 강남이나 뭐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5억대 이상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자,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의 작은 소규모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이 서울권 특히나 이 지금 제가 얘기한 4개 지역 내에서도요. 이 금액대에 들어가는 차익형 바로 이 주택 위주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동시에 그러한 차익형 중에도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무조건 물건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동산의 답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꼭 가보셔서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을 꼭 검토를 하셔야지만이 충분히 이 슬기로운 투자가 된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에 입각해서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현장을 꼭 가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을 해드렸지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는 장혜원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역 분석 도와주신다고요? 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질문인데요. 네네. 일단 뭐 제가 이제 지역 분석을 한 지역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네. 누구나 다 아는 개발 호재가 강남 다음으로 제일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많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미래 가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용산구 한강로 다세대 물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정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4호선과 6호선의 삼각 지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고요. 준공은 2019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분리형 원룸이네요. 매매 금액은 3억 3,35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8,350만 원 예상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5천만 원 예상해 보도록 합니다. 네, 자, 용산구 하면 서울 중앙에 위치해 있고 아주 입지가 훌륭한 곳이라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용산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안 해도 용산은 핫하게 뜨고 있는 맞습니다.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공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측에는 이제 한남동이 있고 좌측을 해서는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용산 플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한참 지금 이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뭐 아모레 퍼시픽 이런 뭐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이쪽 지역으로 해가지고는 많은 수요 창출들이 현재 이루어진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용산 중에서도 한강로는 개발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입지라서 앞으로 뭐 투자자들한테 많은 호감도를 높이는 한강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는 이제 좌측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대기업의 이제 입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발 상황으로 인해서 토지 지가 상승도 크게 내다볼 수가 있는데요. 주변으로 보시면은 이제 1호선 용산역이 있고 그리고 4호선, 6호선 해가지고 삼각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호재까지 또 거머쥘 수 있는 부분에 입지를 자랑할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역세권도 아니고 부의 창출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녹지 공간입니다. 바로 한강로 옆에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미래 가치는 충분한 입지를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강로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은 좌측에는 대기업 임차 수요를 앞으로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또 내다볼 수가 있고. 용문동 시푸드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산민족공원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입지의 가치 상승을 끌어줄 수 있는 게 용산 한강로의 입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교통이 앞으로 더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자체는 더 많은 수요 창출과 업무 지역과 그리고 이제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서 더 좋은 입지로 변모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통과 녹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미래 가치가 탄탄하다는 걸 입증해주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죠.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용산에는 한 16가지 개발 호재가 있어요. 굉장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앞으로 제2의 강남처럼 변모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서울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이 민족공원의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복합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이 지역은 굉장히 많은 탈바꿈을 할 텐데요. 이 용산민족공원 하나로 보더라도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녹지권에 대해서 숲세권에 대해서 앞으로 부동산 가치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더 크게 내다보고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보시면은 업무 지역과 대기업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에 고층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고층의 건물들로 인해서 이제 상주 인구 그리고 업무 지역들이 많이 새로 생긴다면은 유동 인구부터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을 끌어줄 수 있는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호재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모여들면 이제 가격 상승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호재들이 있는데 2012년도에 국제업무지구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아마 한강로 땅 가격이 1억 2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주춤하면서 이제 가격 토지 지가 상승이 주춤한 상태인데 지금 바로 이제 또 시작의 단계가 들어섰죠. 많은 개발이 차츰차츰 진행되면서 앞으로 호재로 인해서 토지 지가 상승을 또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지역이 바로 한강로 땅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이 지역의 이제 교통 호재를 또 끌어줄 수 있는 서울역
플랜에 의해서 서울역이 이제 개발하는 단계인데요. 교통의 노선들이 앞으로 GTS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5개의 노선이 또 들어선답니다. 그러면은 이 노선들로 인해서 밑에는 이제 교통들이 이제 편리하게 또 진행이 되고 위에는 이제 또 공원과 이런 녹지 공간들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용산 서울역 주변으로 해서는 또 한 번의 부동산 가치가 또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교통과 호재와 개발과 수요와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용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투자 가치가 더 풍부하고 타이밍이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이런 개발 호재들이 이뤄지면서 내가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호재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를 중심으로 거의 뭐 사방으로 개발 호재가 이루어진다라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 것 같고요.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뭐 입지는 타고난 이곳이죠. 그러면 저희가 금액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본 이제 투자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한강로이기 때문에 현재 매매 금액은 3억 3,3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보증금 들어가고 했을 때 내가 전세를 놓겠다 했을 때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월세로 따박따박 받을 거야. 이 계획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월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끼고 보증금을 낀다 하더라도 1억 3,3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본 다세대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은 아직까지는 이 지역이 개발이 다 이루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 계획의 플랜에 의해서 이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을 언제든지 내가 팔고 싶을 때 잡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세 차익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아마 뭐 부동산 투자 가치에서 크게 좀 내다볼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다세대에 대한 정보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정리하고 현재 여유 자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꾸준한 월세 수익을 받고 싶은데요. 상가 투자는 어렵다고 해서 망설여지기도 하고 지금 시기에 상가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한다면 어떤 상가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수익성 부동산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죠. 상가 투자를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사님. 이분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저희가 솔루션 내려볼까요? 네, 일단 뭐 상황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얘기 들어보신 대로, 자, 부동산 재테크, 자, 40대 주부십니다. 자, 이게 근데 남자가 아니라 주부. 자, 이게 좀 우스갯소리 하나 좀 해드릴게요. 이 부동산에서 돈 버시는 분들, 자, 복부인은 있는데 복남편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주부 상당히 지금 좀 잘 하실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최근에 자산을 정리했는데 1주택으로 해서 이것도 세테크 바로 이 비과세로 해서 1주택으로 또 세금 절세까지 하신 분이고, 근데 지금 기존의 주택으로 투자하셨다가 이제 여유자금을 가지고 그래도 상업용으로 부동산을 좀 해보시겠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데, 자, 예산 2억 정도 되십니다. 자, 충분히 2억 정도 가지고도 상업용 부동산 투자 해법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좀 개념이 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관심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예산으로 어떻게 투자하시면 좋을지 솔루션 바로 내려주시죠. 네. 자, 이 솔루션. 자, 뭐 플랜 뭐 A, B, C. 자, 한 뭐 3가지 정도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기본적인 제가 또 방향성 얘기를 좀 먼저 조금만 꺼내 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이 원하시는 투자 상품이, 자, 일반 상품이 아니고 상업용입니다. 자, 상업용은요, 상가부터 해서 기본 오피스텔,
결과적으로 이 상품 안에 상업용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중에 지금 상가 기준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상업용으로 선정하기까지는 좀 몇 가지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중에 기본적인 원칙, 자, 첫 번째, 상업용은요, 바로 상권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영역을 만들거나 앞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상업용 중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매출을 올리는 업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업종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사무실 같은 바로 상가 부동산이 많다 하더라도 바로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180도가 달라진다는 데까지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바로 이 세 번째, 결과적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측면, 우리가 이게 이제 보통 최근에 이 세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게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함부로 못 올리고 함부로 또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함부로 또 취소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임차인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세 가지 항목을 반드시 이 상업용 상가 쪽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예산이 2억 정도에 가지고 있는, 자, 2억 정도 뭐 크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소액이다라고 봅니다.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도요, 뭐 저희 단위로 보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지만이 어느 정도의 월세라든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자, 소액 정도, 2억 정도 가지고도 갈 수 있는 상가. 자, 대신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인 제한이 걸립니다. 자, 이 지역적인 제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얘기하면 강남, 용산 얘기를 꺼내듯이 보통은 지역적인 거 서울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울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추천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수도권에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 중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증가되느냐. 자, 그런데 인구가 현재 시점이 아닙니다. 바로 미래 시점. 그러면 미래 시점이 3년 계획을 하느냐 5년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시점에 인구가 증가돼서 결국 인구는 바로 상권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인구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바로 이러한 수도권과 신도시급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구 그냥 안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가 더 부착되는 것이 뭐냐? 바로 정책입니다. 바로 그 정책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호재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바로 이 호재가 민간에서 하느냐 정부에서 하느냐,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미 어느 정도 정부와 민간에서 두 군데서 동시에 바로 이런 정책이 들어가는 동네다 그러면 바로 인구가 집중되고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하나 또 우스갯소리 하나 더 드리면, 자, 상가, 공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공실보다 더 달다, 이 매실보다 더 달다 하는 것이 공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포인트들 잘 체크만 해서 슬기롭게 투자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알찬 강의를 들은 느낌이에요. 자, 이 상가에 관련해서 들었는데 좀 크게 나눠보니까 상권, 업종, 그리고 안정적인지 이 세 가지를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가는 상업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선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 지역이 좀 좋을까요? 네, 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네. 일단 뭐 주택의 규제가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상가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 지역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제 강교입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에 항아리 상권을 갖추고 그리고 1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상가를 제가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네. 자,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상권이 일단은 좋아 보이거든요. 어딘지 한번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광교 신도시 호수공원에 있는 상가입니다. 위치는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준공은 2019년 5월에 완공이 됐네요.
네, 매매 금액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4,5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60만 원 예상해 봅니다. 대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1억 6,500만 원 각각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수세권을 또 요즘 각광받고 있죠. 이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광교 신도시에 있는 상가입니다. 그렇다면 입지 분석과 역시 상가의 꽃, 상권 분석 한번 해봐야겠죠? 네, 흔히 상가면 이제 입지가 좋아야 된다. 네.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일단 여기는 광교 신도시라서 아직까지는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됐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임대가 맞춰질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본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입지가 항아리 상권이고 그리고 임차인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입지를 보시면은 바로 광교 신도시가 이루어지는 바로 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이라고 지금 이 중앙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이 중앙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하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광교 중앙역하고 광교 중앙대로하고 바로 호수공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들이 많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장점을 또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변으로 보시면 이제 아울렛부터 시작해서 롯데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큰 이제 상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의 수요 자체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항아리 상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보시면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배후 수요들이 이 주변을 해서는 2,461세대 정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까지 또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반경 500m 인근에 보시면은 만 세대 이상의 배후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권의 수요 자체를 또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광교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상권 자체가 앞으로 이 지역 자체는 더 많은 수요들이 이루어지고 큰 굵직굵직한 아울렛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백화점이 들어가고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 자체는 전혀 안 해도 되는 입지 상권을 갖췄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교의 중심 상권에 위치를 해 있고 항아리 상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항아리처럼 사람들이 모인다, 모여든다,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유동인구를 많게 해준 동력에는 개발 호재겠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광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도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단은 뭐 서울하고 또 근접성이 가깝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교 쪽으로 많이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호재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내가 투자한 상가 쪽 자체에 많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임차인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의 입지를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융합 타운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 복합 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시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행정, 업무, 주거, 상업, 문화, 교육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규모 융복합 타운으로 2020년도 12월까지 이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가서 보시면은 공사들을 하고 있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한 이제 시세 차익과 또 이제 상주 인구를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직접 초등학교 설립도 이제 추진 중에 합의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학군 이런 부분도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수원법원 종합청사가 19년도 2월 25일 날 또 이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법원 쪽에 근무하는 상주 인구들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광교 신도시에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호텔, 인근에 아주대학교 이제 병원도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또 중설되고 이제 완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권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큰 상권으로 포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내가 상가 쪽으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올 거야 아니면 임차인이 맞춰질까야 이런 걱정을 생각하시고 이제 상가 쪽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제가 이제 상품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광교 신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 상권, 항아리 상권을 가지고 있는 신축 상가의 정보를 좀 만나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월세 쪽으로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따박따박 이제 임차인도 잘 맞춰지고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이제 방향을 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뭐 주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상가 쪽으로 또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은 이제 방향이다. 이렇게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본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3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 16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은 한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입니다. 1억 6,500만 원으로 내가 다달이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월 160만 원 수익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일단 뭐 노후 대책에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국민연금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연금을 들었지만은 그래도 현재 이제 따박따박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투자 방향을 잡으시면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 정보 만나보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사연도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이나 코인 등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라는 측면에서 부동산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이나 접근성을 고려해서 역세권 오피스텔이 어떨까 합니다. 역세권 오피스텔 투자해도 괜찮을지 궁금하고 특히 어떤 역세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30대 젊은 남성분이십니다. 남성분이신지 안 나오셨네요. 죄송합니다. 30대 젊은 직장인이십니다. 자, 투자에 관심이 좀 많으셔서 부동산도 시작해 보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네, 일단 뭐 이분의 이 요점 정리 좀 해드리면, 자, 이 점점 연령대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또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수입이 또 있으신 분이고, 자, 이미 소액으로 여러 개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이 투자에 대한 부분 또 이미 알고 실제 또 실천하고 계신 분인데, 자, 최근에 뭐 유망 역세권, 그것도 이제 서울권 안에 이 오피스텔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자, 금액이 역시나 소액이다 보니까 크질 않네요. 5천만 원 이내로 좀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투자 전략 좀 제안해달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제가 플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솔루션은 소액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오피스텔 투자 희망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오피스텔. 자, 부동산 투자의 상품, 오피스텔은요. 자, 이게 기능이 하나가 아닙니다.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오피스텔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오피스와 텔. 결국은 사무실과 잠자는 공간이 합쳐져서 오피스텔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용도가 하나가 아닙니다. 상업용으로도 용도가 되면서 동시에 주거용, 이 주택으로도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 최근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해놓은 것이 원래 주택에 대한 규제다 보니까 이 잠을 자는 공간까지도 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의 규제는 상업용은 규제가 아닌데 주거용은 규제를 좀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을 하실 때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통해서 하는 바로 이런 원칙인데, 자, 이게 어렵다고 해서 뭐 피할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바로 이 오피스텔, 특히나 서울권에서 오피스텔, 그것도 소액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자, 1차적인 플랜, 바로 지역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지하철 9호선입니다. 자, 9호선은요, 김포공항에서 현재 강동구까지 지금 뚫려 있는데, 자, 희한하게도 이 지하철은 한강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이 김포공항에서 영등포 여의도를 거치고 강남을 거치고 잠실 쪽 이 송파를 거치고 강동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 노선에 들어가 있는 바로 역세권의 오피스텔,
상당히 유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타이밍적인 문제를 좀 거론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이미 영동 쪽, 김포공항의 강서구 쪽에는 마곡지구라고는 업무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미 가격대 상승하고 있고 인구 집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공급량 늘고 있다는 거 일단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여의도권에서도 지금 상당히 또 가격대, 특히 영동포권 중심으로 가격대 상승을 또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지금 강남권 위주로는요, 아시겠지만 이제 강남 자체가 용산하고 더불어서 서울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 여기는요, 희소성 때문에 결국은 물건이 없을 정도로 사람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바로 밑에 쪽, 이제 이 송파 쪽으로 좀 들어오시게 되면, 자, 송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이미 2호선 라인으로 잠실 같은 경우에는 롯데라고 하는 왕국이 이미 만들어져서 참 범접하기가 어려운데, 바로 이 9호선이 관통하고 있는 라인을 보면, 자, 이미 이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투자는 지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견지로 보시면 안 되고, 투자의 원칙은 매도, 차익을 버는, 돈이 되는 이 향후 미래에 어떻게 변해지는, 결국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쪽 송파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아닌 미래 측면에서 더 번화되고 더 인구, 그러면서도 주택, 토지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인데, 자,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측면이 뭐냐? 바로 오피스텔은 임대 수요입니다. 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임대를 안 놓고 내가 들어가 거주한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실제 임대 수요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되는데, 오피스텔은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오피스와 텔이라는 두 가지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상업용 쪽으로도 하면서 잠을 자는 거주용으로 가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임대 수요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임대가 많이 공급이 되거나 임대 수요가 많아질 거냐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꼭 저울질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아까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은 기업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도 수요는 많은데, 반면에 수요만 많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급도 많다라는 측면을 같이 듣는데, 자, 여의도권 그렇고요, 강남권 그렇고, 자, 반대로 송파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적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 수요는 바로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좀 따라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동네, 많은 지역 어딜까요? 바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릴 수 있는 제일 편리한, 교통이 편리한 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고요. 자, 자금대가 또 임대 수요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대차, 월세가 됐던 전세를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 큰 돈이 없는 분들이 보통 임대 수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권에서 임대 월세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곡지구나 강서 쪽으로, 결과적으로 물도요, 높은 데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임대 수요가 이렇게 상권이 흐르듯이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미리 아신다 그러면, 자,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임대 수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송파 쪽, 이 강남권에 있는 분이 김포공항까지 임대차, 자, 이게 출퇴근 시간도 물론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거리를 따라 보면 오히려 강남권 위주에 있는 월세 임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송파 쪽, 강동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통 역세권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점이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차 수요가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상품 특성을 좀 얘기 드렸습니다. 바로 거주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업용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달라집니다. 자,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업용 부가세 별도로 해서 우리가 매출 신고를 하는 부분인데, 자, 거주용은 그냥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내고 하실 거냐, 아니면 자, 지금도 일단 소액 한 5천만 원 미만이시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서 시세 차익을 보신다 그러면, 자, 기본 타이밍을
10년 보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10년 보고 가셔야 되지만 보통 역세권의 임대 수요 많은 그러면서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바로 이런 곳의 타이밍은 짧게 단기 매매를 통해서 짧게 수익을 창출하는 바로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 좀 드리니까 자 여기 지금 서울권에 들어갈 수 있는 5천만 원 미만대 자 지역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듯이 자 이 점 꼭 확인하시고요. 반드시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을 노려라 라는 점 명심하시고 슬기로운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소액으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솔루션이었습니다. 거주용과 상업용을 일단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또 중점으로 보셔야 될지 특징들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니까 역시 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상승된 지역보다는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좀 보시면 유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 저희가 꼭 맞는 부동산 지역 역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사례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소액 투자예요. 네. 굉장히 이제 작은 돈 가지고 이제 좀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제 지역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제일 먼저 걱정하는 부분은 리스트가 돈이 많은 사람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역세권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입지만 좋으면 임대차가 언제든지 있고 임대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오피스텔 추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의 정보 한번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 초역세권입니다. 준공은 2019년 8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원룸이고 풀옵션으로 되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강남 3구 중 한 곳이죠. 송파구입니다. 잠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입지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삼전역 하면 또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많이 이용을 안 하고서는 잘 모르는데 9호선이 개통된 삼전역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개통이 되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이제 걱정하시고 이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여기 새로 생기고 그리고 수요가 이제 늘어났을 땐 가격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본 오피스텔 입지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9호선 삼전역하고 도보 1, 2분 거리에 있습니다. 1, 2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종합운동장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전부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영동대로 지하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많은 이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재가 바로 좌측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더 늘어나는 입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앞쪽에 이제 세내역이 있습니다. 세내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세내역 주변으로 해서는 이제 15,000세대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수요까지 또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피스텔 수요는 이제 업무 지역의 1인 가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 쪽에 들어서기에는 좀 가격이 좀 너무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정거장뿐이 안 됩니다. 강남하고. 그래서 이제 잠실동으로 이제 많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의 이제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우측에 또 제1 롯데월드부터 시작해서 제2 롯데월드까지 이제 완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잠실동 같은 경우는 관광 특구로 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앞으로 상주 인구까지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기 때문에 1인 가구 수요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원룸을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임차 수요로 인해서 집가 상승을 충분히 끌어줄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의 입지를 만나보셨습니다. 아무래도 강남권 중에서 개발 잠재력이 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미 많은 거를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개발 호재들도 좀 다양하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자축으로 이제 상품 자축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한전부지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봉은사대로 주변으로 해서 영동대로 지하 사업까지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현재 가치 상승도 굉장히 높은 강남이지만 바로 한정과장 옆쪽으로 해서 개발 상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 상승은 더 크게 끌어줄 수가 있고요.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630m입니다. 지하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상에는 이제 공원화로 또 만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녹지 공간이 만들어지고 공원화가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또 변화가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서울광장의 2.5배 정도 크기가 이루어진다면 어마어마한 크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동 일대가 천재개벽할 만큼 이제 호재가 많은 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성동 주변으로 해서 또 눈여겨보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이제 테헤란도 지역으로 보시면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이 막히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 자체가 이제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으면 또 교통이 이제 또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또 수요들이 또 모여줄 수 있는 교통을 또 갖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지금 이제 제2롯데월드가 또 개통이 되면서 이 주변에 또 상주인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집값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으로 해서 잠실동의 개발 호재만 내다봐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충분한데 강남의 삼성동 일대 개발 호재만 보더라도 앞으로 무궁무진한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 창출과 임대 수요와 이런 부분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호재만 보더라도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호재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일단 잠실 자체가 이미 잘 갖춰져 있는데 앞으로 또 가지고 있는 호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실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곳이죠. 삼성동에 있는 개발 호재들까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피스텔 만나보고 계시죠. 잠실동의 오피스텔인데요. 가격 정보와 투자 전략이 빠질 수가 없겠죠. 네, 일단은 뭐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내가 접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세테크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저희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금액이 현재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을 전세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투자 금액이 내가 그랬을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로 임대 수익을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뭐 무궁무진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개발 호재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집값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뭐 월세나 아니면 시세 차익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강의 그리고 지역 정보 한번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님께 좀 투자를 앞두고 계신 분들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솔직히 뭐 답을 딱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부동산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입지 그리고 다양한 이 각도에서 좀 시각적인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 제1순위로 보는 건 바로 현장이라고 꼭 얘기를 드립니다. 암만 주변에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이 참 많은 게 현재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일단 현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꼭 좀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요즘은 정보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하고도 좀 상담이라는 게 이 참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뭐 조언을 좀 받으면서 그리고 좀 디테일한 내용 확인하는 것이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하고 꼭 상담을 통해서 하는 거. 자, 이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이것도 매력이 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최근에 뭐 주치 뭐 병원에 간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치의가 한 명이 필요하듯이 자, 자산 관리 저희 같은 또 자산 관리 전문가가 또 필요하니까 이런 점 하신다 그러면 현장 답사와 전문가의 조언, 상담 꼭 두 가지 측면만 잘 유의하셔서 슬기로운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 답사와 전문가의 의견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상담 나누실 수 있는 자리 있다고 해서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재테크, 분양가 상한제 및 세법 개정안 분석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선릉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으로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594번으로 전화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살펴본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오늘도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민기 이사님, 장혜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